예, 안녕하십니까. 안동시청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계획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기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국토학회에서 산불 진환 이후의 농촌 지역 재건 방향에 대한 뜻깊은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불 지역의 현황과 현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성에서 발생하여 안동에 번진 산불로 인해 다스란 짧은 기간이지만 안동 지역의 7개 면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상자가 10명이 발생했고,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주택 소시 1,600여 동, 산림 소시 2만 6천여 헥타르 등 총 재산 피해도 3,196억 원에 달하는 역대급 재난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발표 자료에서 보신 바와 같이 낙동강 남측에 위치한 광범위한 농촌 지역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대 순간 풍속 27m/s의 강한 강풍이 피해를 키운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번 산불은 3월 말 한창 한 해 농사를 준비해야 할 시기에 발생한 바람에 타격이 더 컸는데요. 집과 생업의 터전이 무너져 버린 지금 신속한 복구와 지원이 절실합니다. 다행히 전국 각지의 많은 관심과 온종의 손길로 조금씩 일상으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안동시는 산불 진화 작업과 대피소 구축, 피해 접수, 현장 확인 등의 만전을 기하였으나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고, 현재는 전소된 주택의 철거와 임시주택, 발표 자료에 실려 있는 산불 전후 비교 사진처럼 마을 전체가 소실된 지역만 해도 21개소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취락 중 일부만 소실된 지역, 그리고 농공단지 피해, 문화유산 피해, 축산단지 피해 지역 등 유형도 다양합니다. 피해 유형에 따라 맞춤형 복구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산불로 인한 농촌 마을의 재건을 국토 도시계획적으로 접근함에 있어서 중소도시와 농어촌 마을의 특성에 유의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안동시를 중심으로 그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동은 경북 북부권의 중추 도시이고 전국 지자체 시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지만 인구는 15만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네, 안동시는 그간 여러 굵직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1995년도에 도농통합시 출범이 있었고 2008년도에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로 이전지로 선정되었으며 2024년에는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 완료 등 외생적인 성장 요인이 있었지만 원도심에 있던 철도역과 터미널이 외곽으로 이전하였고 원도심과 경북도청 신도시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원도심의 구심력이 많이 저하된 점, 그리고 기존의 두 개의 다목적된 건설로 인한 각종 중복 규제와 접근성 저하라는 쇠퇴의 요인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의 전체적인 파이는 늘지 않으면서 발전축이 연담화되어 있지 못하고 산재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 전체적인 공간 구조는 큰 변화가 있었던 반면에 농촌 지역은 다목적된 건설 시의 이주단지 조성 두 단지 외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농촌 지역에는 면 소재지와 국토용 관리법상의 준도시 지역 취락지구가 작은 중심을 형성하고 있고 자연 취락들이 산재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 취락은 집성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으며 오랜 기간 형성된 공동체 의식이 강하여 인구 구성이 고정적이고 이동도 극히 제한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직주 근접의 특성을 보이지만 도심에 거주하면서 낮 시간 동안에만 농경지에서 일하는 가구가 있고 농업을 생업으로 하지 않는 전원주택 가구, 외부에서 유입된 기농기촌 가구 등 인구 구성도 다양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농촌의 소멸을 걱정하는 일반인들의 인식과는 달리 농촌 취락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고령 인구의 자연 감소로 인해 급격한 소멸로 이어질 위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산불 피해 지역의 단순한 복구를 넘어 농촌 지역의 리질리언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존 취락지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서 주민들과 면담을 해보았습니다. 주요 의견으로는 부정형한 대지 형태와 조밀한 주택 분포, 좁은 도로와 같은 형태적 문제와 함께 자연 취락 규모가 작다 보니까 도시가스, 상수도 등 기반 시설 설치가 어려운 점, 그리고 고령 인구의 자연적 감소와 젊은 인구의 정착률이 저조한 문제,
그리고 귀농 귀촌인들과 기존 주민들과의 융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한편 산불은 자연재난이 아닌 사회재난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산불로 집이 전소된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복구비용 산정 기준에 따르면 기본지원금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고액을 들여서 새롭게 집을 새로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세대가 많은 실정입니다. 중대본에서 기존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 기부금을 포함해서 최소 1억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지만은 지자체에서 지금 매입하여 설치하고 있는 임시 조립주택을 싸게 매각하여 본래 대지로 옮겨 달라는 요청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허가 과정에서는 농촌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법 제도가 좀 지적이 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기존 창고가 소실되어 신축 또는 재축을 할 경우 현행법에 맞게 마감 재료를 불연제로 사용하여야 한다거나 내진 설계를 적용토록 한 부분 등은 불합리한 점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의 재건을 위하여 범정부적인 대책이 논의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로서 국토교통부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지역 활력타운이 있습니다. 근데 활력타운은 농촌 마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효과에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지역 활력타운 대상지들을 살펴보면 100세대 미만 사업비가 300에서 400억 원 정도의 사업인데 대부분 생활 SOC가 포함된 택지를 조성해서 분양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점이라고 하면 8개 부처의 협업으로 국비가 지원된다는 점만 다를 뿐, 기존의 신규 마을 조성 사업과 같은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역 활력타운은 3, 4개 정도의 취락을 통폐합하여 하나의 단지로 만든 효과를 가져오지만 지역 활력타운 한두 개 단지의 조성의 효과로는 투입 예산에 비해서 그다지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역 활력타운은 농촌 지역의 재구조화라기보다는 기존 취락의 개선은 약간 후순위로 미뤄둔 채 신규 택지 조성을 통한 매우 축소된 형태의 농촌형 뉴타운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농업 생산 기능에 대한 고려 없이 주거 환경에만 너무 치우친 정책이란 점도 한계로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농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은 정비와 신규 개발로 크게 나뉘며 법령에서도 기존 농어촌 정비법, 농업인 삶의 질 특별법 등과 더불어 2023년도에 제정된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생겨서 다양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농촌 인구 감소, 고령화에 대비한 정비 측면의 뚜렷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이제 도시계획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제 국토계획법상에 기존에 있던 제도들에 대해서 좀 살리면서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도입된 성장관리계획이나 최근에 보호취락지구가 도입이 됐는데요. 대부분 허용 용도나 건폐율, 용적률 완화가 주를 이루는데 밀도의 완화는 저밀의 농촌 지역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요. 건폐율의 지나친 완화는 오히려 열악한 주거 환경을 더 열악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토계획법상에 1992년도에 신설된 자연취락지구가 인구 감소 시대에 걸맞은 도시계획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에서 항상 벌어지는 컴팩트 시티냐 수복형 재생이냐 같은 논쟁이 농촌 지역에서도 작은 스케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자연취락지구가 그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만 실무적으로는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지원이 연동되지 않아서 농촌 정비의 수단이 아닌 행위 제한, 건폐율 완화 수단으로만 인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지침상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기준이 정량화되어 있지 않고 지정 권한이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지 않아서 난개발을 핑계로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허용 건축물 용도도 너무 넓어서 지역 특성에 맞게 적용하기 어렵고 관례상 10호 이상이 되어야 지정할 수 있는 점 그리고 공가를 대상 호수에서 제외토록 한 점 등은 농촌 재생의 관점에서는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지자체별로 지역 맞춤형 자연취락지구 지정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고
2017년 시장분석에 권한이 이양된 지구 단위 계획처럼 과감한 권한 이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을이 하나 사라진 것은 단순히 인구가 소멸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귀중한 문화유산이 함께 사라진 것과 같습니다. 마을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마을 단위의 긴급 복구 예산의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자연 취락지구를 중심으로 국도비, 지방소멸 대응 기금 등 재정 지원과 연계한 농촌 정주 여건 개선과 농업 생산 기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짧게 발표를 마치 대도시 위주로 정책이 수립되고 있는데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 지역의 재구조에 대한 논의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소도시 정책위원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